1995년 데이비 핀처 감독의 작품 세븐은 3천만 불의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전세계 3억 불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누아르 스타일의 독특한 촬영과 편집은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이 영화는 관객들의 반응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화끈한 액션이 등장하지도 형사영화 특유의 신창과 고참의 깨알같은 케미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대단한 심리극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그저 그런 스릴러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화를 3가지 관점으로 다시 보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도 3-3번인데 영화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는 방식, 줄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은퇴를 일주일 앞둔 베테랑 형사 서머셋은 젊고 혈기왕성한 후임자 밀스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을 시험할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이런 성서에 등장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바탕으로 범인은 독창적이고도 끔찍한 방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릅니다. 오리무중의 범인에게 조금씩 다가가던 두 형사에게 범인은 의외로 직접 자수를 하는데요. You're looking for me. 그리고 밀스와 서머셋 둘에게만 마지막 시신을 공개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Why us? Says he admires you. 용의자와 함께 사막 한가운데 도착한 세 사람에게 택배가 도착하고 그 소파 안에는 밀스 형사 부인의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범인은 밀스의 삶을 부러워한 시기가 그의 죄목이라 말하고 이에 광분한 밀스는 분노를 대변한다는 역설을 풀어놓습니다. What's in the fucking box? 서머셋은 밀스가 범인을 죽이고 나면 7가지 죄악이 완결되고 모든 것이 범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 말리지만 결국 밀스는 범인을 죽이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7가지의 죄악, 7번의 살인. 이 영화는 어찌 보면 이렇게 숫자 7로 대변되는 연쇄살인을 다룬 단순한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줄거리를 조금 멀리하고 영화의 중심이 되는 서머셋 형사를 따라가 보면 조금 다른 세븐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머셋은 아주 정돈된 사람입니다. 출근을 준비하는 테이블에는 소지품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지만 깔끔한 정장 셔츠와 타이를 메고 자켓에 먼지 하늘에도 신경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침착한 사람입니다. 범죄 현장을 가더라도 피해자보다는 항상 주변을 먼저 살핍니다. 어떤 물건도 함부로 만지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관찰합니다. 행동보다는 사유가 앞서는 그런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셋은 오랜 이방인입니다.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는 도시에서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Where are you headed? Far away from here. 도시의 소음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정형화된 메트로놈 소리를 마치 최면처럼 들으면서 이 혼돈의 도시를 외면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멀리 떠나고자 합니다. 정돈되고 조심스러운 이방인 서머셋에게 그와는 정반대의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헐렁한 셔츠와 루즈한 타이, 정장이 아닌 가죽 자켓을 걸쳐 입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밀스 형사. I'm Detective Mills.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단서로 단번에 결론에 이르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이 신참은 범죄 현장에서도 자신의 집인 양 편안해합니다. Why don't you guys go get a coffee? Yeah? We have this breaking story for you. We're going to go live downtown. You actually fought to get reassigned here. 서머셋은 이 험악한 도시에 자진해서 발령을 받은 밀스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I've worked homicide 5 years. Not here. 의지만 앞서서 모든 범죄를 소탕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셋은 밀스를 무시하고 Could you please be quiet? 조롱하고 It's impressive to see a man feeding off his emotions. 거리를 두면서 그저 이곳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I can't get involved in this. 하지만 밀스와 함께하면서 서머셋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할 그가 먼저 칼을 꺼내듭니다. What the fuck is that? Never pulled the trigger. Not once. 총 한 번 꺼내본 적 없던 그가 총을 들고 범인을 추격합니다. 이제는 최면 같은 메트로놈 소리로 이 도시의 혼돈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빼달라던 이 수사에 더 남기를 스스로 원합니다. I'm requesting that you keep me on as your partner for a few more days. You'll be doing me a favor. 이제 밀스와 함께 소파에서 잠이 들고 뭘 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그를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믿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던 그가 중요한 순간에는 밀스를 먼저 바라봅니다. Let's finish it. 멀리서 차량을 발견하고도 먼저 뛰어가는 건 밀스가 아닌 서머셋이고 I'm gonna open it.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박스를 먼저 열어보는 것도 서머셋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Baby inside of her. 이제 떠날 것만 남은 서머셋은 떠나지 않습니다. Where you gonna be? Around.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Ernest Hemingway once wrote, "The world is a fine place and worth fighting for." I agree with the second part. 서머셋은 왜 변화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줄거리와 대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카메라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말이죠. Look, Mills. I thought. 서머셋과 밀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카메라의 시선은 서머셋이 밀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밀스가 서머셋을 보는 것도 아닌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낯선 시각입니다. 사람의 눈높이가 아닌 이런 시각은 두 사람의 감정이 배제된 중립적인 제3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이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나누는 대화마저도 뒷좌석 어딘가에서 밀스 따로, 서머셋 따로, 카메라는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둘의 관계를 제3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Well, I did my time on door-to-doors and walking a beat. I did that shit for a long time. And there was definitely a point when he passed out.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둘 간의 신경전은 서장 앞에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세 명이 한 공간에 있지만 마치 각각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세 명의 관계는 철저히 분리된 앵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ct itself has meaning. 밀스가 서머셋의 방을 인수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Hello, man.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관계는 서머셋이 밀스의 집에 초대받은 수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달라지는데요. Tracy. 서머셋이 처음 밀스의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모든 앵글에는 단 한 명만 등장합니다. Don't worry. 서머셋, I won't wear it to the dinner. 밀스의 부인, 그리고 밀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는 철저히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밀스 부부가 부동산 중개업자에 속아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흔들리는 집을 사게 된 것을 알게 된 후에 영화에서 처음으로 서머셋이 농담을 하게 되는데요. Soothing, relaxing, vibrating home. 이 농담에 세 명은 아주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모습이 하나의 앵글에 담깁니다. 그것도 마치 액자에 넣은 사진처럼 화목한 모습으로 말이죠. Infamous room. 이때부터 서머셋과 밀스는 자주 한 앵글에 등장합니다. Office was closed on Monday. 사건을 논의할 때도, I could 소파에서 지문 감식을 기다릴 때도, 그 소파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할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공간에 있어도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같았던 두 사람은 이제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간격은 더욱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관계만큼 한층 줌으로 담겨진 카메라의 시선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go on. 범인과의 마지막 동행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이제 두 사람을 다른 앵글로 나누어 담지 않습니다.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같이 더 이상 감출 것 없는 두 사람의 관계처럼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는 시선으로 두 사람의 모든 것을 한 화면에 담습니다. Oh, so.
데이비 핀처의 영화가 훌륭한 이유는 줄거리와 대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븐에서 가장 인상적인 마지막 장면은 만약 대사가 들리지 않더라도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인상적인 카메라 워크를 보여줍니다. 확고한 확신으로 일말의 부동도 없는 범인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된 클로즈업으로 He didn't know. 불안과 흥분으로 요동치는 밀스는 흔들리는 시선으로 비춰집니다. 여기서 중립에 가까운 서머셋은 어깨까지 보여지는 와이드샷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이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사소한 미동에도 같이 흔들리는 밀스를 비추는 카메라의 시선을 보면 이 장면에서 가장 동요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대사가 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세븐이 데이비 핀처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가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감독이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영화 세븐이 그저 그런 범죄 스릴러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와 같이 3번을 다시 보신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시선플레이님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누아르 스타일의 독특한 촬영과 편집은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이 영화는 관객들의 반응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화끈한 액션이 등장한 1995년 데이비 핀처 감독의 작품 세븐은 3천만 불의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전세계 3억 불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상업 먼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는 방식, 줄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은퇴를 일주일 앞둔 베테랑 형사 서머셋은 젊고 혈기왕성한 후임자 밀스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Maybe I'm not understanding the question.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화를 3가지 관점으로 다시 보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도 3-3번인데 영화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형사영화 특유의 신창과 고참의 깨알같은 케미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대단한 심리극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그저 그런 스릴러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